니 쉬리엔 그래. 마지막에 지가 못 버티면 소리 자국 딱 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가정들 있잖아. 1, 2, 3, 4, 5 최종 네. 도와주는 거의 부분에 대해서 친구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업무 협조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업무 분야, 미국 애들 좋아하거든. 자기 업무, 남의 업무 부분을 네, 대해서 맞아요.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옳고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결국 제가 이제 총괄 이제 담당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야 돼. 이번에는 멘토님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 중국 유학생 또는 한국 유학생들이 생각하는 중국에서의 꿈과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란차입니다. 오늘 이번에 이제 초청을 하신 멘토님이 계시고요. 그 관련된 멘토님의 말씀을 한번 그리고 또 자기소개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형석입니다. 네, 유형석 멘토님은 한중청년 창업센터 부센터장님이시며 북경 한국인회 미디어 센터장님이십니다. 제가 중국에 온 지 한 10여 년 정도 됐고요. 와서 누구나 마찬가지로 수업료를 좀 많이 냈습니다. 중국에 와서 사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전부 다 겪었던 케이스로서 지금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래도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뜻에서 젊은이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취업이라던가 기타 사업에 관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류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속에서 꿈이랑 그 현실의 차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멘토님, 일단 네.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국에서의 꿈과 현실 어떤 거 같나요? 꿈과 현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의 개념과 현실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중국에서 생활했던 학생들이냐 아니면 한국에서 생활했는데 중국에 유학으로 왔던 학생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한국식의 마인드, 중국식의 마인드가 다릅니다. 아메리카 드림 하지만 실제로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식의 마인드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식의 마인드를 통해 가지고 꿈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중국의 원 유학생들의 생각은 그 꿈, 도대체 그 유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똑같죠. 지금 현실적으로 꿈을 이룬다. 돈 많이 벌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전부 다 솔직히 돈 많이 벌자는 그런 쪽이고 솔직히 꿈이라는 거의 최종적 결과물은 돈인 건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은 그 꿈을 어떻게 이뤄내느냐 그런 구체적인 좀 계획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의해서 저희가 맞닿는 현실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다면 먼저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꿈을 이룬다. 그럼 중국이니까 중국이란 전제 조건 하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에서의 꿈, 그럼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꿈과 중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꿈, 이게 명확하게 좀 나눠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꿈은 뭐예요? 단순히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돈을 어떻게 버느냐? 길거리 청소해서 돈 많이 벌어도 꿈을 이루는 거고요. 길거리에서 빵을 파거나 만두를 팔거나 기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면 그 꿈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꿈의 넘버원은 마인입니다. 마인을 보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즉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꿈의 첫 번째는 바로 마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한 몇 년 정도? 한 1년 전인가 2년 정도쯤에 아마 2년 전일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오도부에서 어떻게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붕어빵을 계속 팔면서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집 두 채를 샀다고 네.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떠한 차이나 드림. 내가 무언가를 나는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그런 뭐 차이나 드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한 업종을 꾸준히 계속 한다는 게 그 꿈을 이루는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쉽게 말 중국에서 지금 특히 북경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길거리 돌아다 보면 자전거 고쳐지는 데 많이 있죠. 길거리에서 보호가로. 그럼요. 예. 왕징이도 있습니다. 그 왕징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뭐라고 직책은 못하겠지만 대충 왕징에 북경 왕징에서 생활하시는 분 다 알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집이 두 채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부자예요. 그리고 또한 하루에 못해도 얼마 정도 볼까? 한 2, 3천 yuan? 거기에서 한 50만, 한국 돈 50만 원 정도 편안하게 순이익이 그 정도 아마 벌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람이 뭐 직업인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분 보게 되면 한국인의 시각을 바라보게 되면 손에는 그야 굳은 살에 기름때에 옷은 그 1년 내내 같은 옷입니다. 1년 내내 같은 옷이고요. 그분들이 먹는 식사는 옛날 그 도시락 아시죠? 사각 도시락 이런 큰 냄비라고 표현해 그렇지만 이런 데에다가 그냥 공깃밥, 그 다음에 감자, 채, 그 다음에 고기 국물 이걸 드셔요. 그분들은 매장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뚜렷하게 뭐 세우는 뭐 간판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리어카 한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리어카 끌고 와가지고 이제電動차라고 하지만 그 끌고 와가지고 거기 놓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번다, 중국에서 돈을 번다, 한국에서 돈을 번다, 뭐 그러면 직업엔 귀천이 확실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이 생각하죠. 직업에는 귀천이 있습니다. 돈을 번다는 사람들이 꿈을 이룬다는 좀 쉽게 말해서 꿈을 이룬다는 사람, 또 돈을 번다는 사람들이 직업의 귀천을 가지고 머릿속에 탑재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꿈을 이루는 건지 직업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좀 더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크게 공감을 합니다. 무엇이든 일단은 하고 버는 그런 일단 실행이 액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 그 설문조사에 여러분들의 익명성은 전부 다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먼저 심슨님, 심슨이죠. 미국의 심슨. 저희도 되게 예전에 자주 TV 속에서 봤었던 그런 분인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중국에서의 꿈을 이루는 것이 더 빠를까, 아니면 한국에서의 꿈을 이루는 것이 더 빠를까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해 드렸죠. 꿈. 중국에서 꿈을 이룬다. 그 심슨 분이 심슨 분이 생각하는 꿈을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텐데 심슨님이 생각하는 꿈이 과연 무엇일까? 단순하게 하루 세 끼 먹고 편안하게 노후 걱정 없이 생활하는 게 꿈일까? 그런 전제의 조건이 깔린다면 한국에서 꿈을 이루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중국에서의 꿈을 이룬다. 중국에서는 사이즈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단위가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개념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단순히 그 도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하죠. 서울 천만에서도 뭐 천만 고객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뭐 마을 그러니까 마을 단위라 표현을 아파트 단지 해서 뭐 요즘 아파트 단지가 한국에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지금요, 아파트 단지가 몇 세대? 1000세대? 1000세대 정도쯤이죠. 아, 1000세대. 예. 중국 아파트 단지가 단위가 다릅니다. 공 하나 더 붙여야죠. 거기서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생수를 하나를 판매를 하더라도 10,000세대 있는 데서 판매하는 게 수익이 좋을까요? 1000세대 있는 데서 수익이 좋을까요? 예.
꿈을 이룬다. 어떤 꿈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텐데, 단순히 돈을 번다고 치죠.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게 빠를까요? 중국에서 돈을 버는 게 빠를까요? 이분 심슨 분이 한국 유학생이죠. 한국 유학생은 첫째, 중국에서 돈을 벌려면요, 언어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언어가 안 될 거예요. 유학생인데 어렸을 때부터 로컬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오고 중국 친구가 있다. 그러면 중국에서 꿈을 이루는 게 더 빠르겠죠. 왜냐하면 중국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꿈을 이루는 게 더 좀 비교적 빠르다고 표현했지만 비교적 좋겠죠. 왜냐? 한국어가 되니까, 대화가 되니까 물건을 판매하고 대화가 되니까 그분들하고 거리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공감대를 한국식의 정서, 공감대가 같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같은 공감대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그 중국어 자체가 안 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비즈니스가 되겠습니까? 진행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심슨 님이 중국어가 된다는 한국 유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꿈을 이루십시오. 시간은 최소 3년을 두고 한 업종만 3년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생각하는 꿈을 어느 정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꿈을 좀 더 빠르게 이룰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적, 인적 자본이라든가 기타 도와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꿈을 빠르게 이룰 겁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 사업자 등록증 내고 사업자 만들고 물건 판매하는 데까지는 빠르게 이룰 거예요. 그 뒤에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관건인데, 네, 이거는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18년도 말에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지내고 있고 거의 한 2년 반 정도 이제 중국어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중국어가 정말 어렵고 한국 유학생분들도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만약 이제 심스님이 정말 중국에 이제 뭐 꿈을 이루는 것이 이제 훨씬 낫고 그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다면은 중국 쪽을 저도 추천을 드려요. 네. 자, 심스님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외국인이 중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차별도 받고 놀림도 받을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심스님 대단하네요. 중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차별도 받고 놀림도 받을 텐데 차별을 받아보셨고 놀림도 받는다. 이게 전제 조건을 깔고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마 이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중국어가 된다는 전제 조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 대단하신 거. 어떻게 중국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네요. 일단은 중국에서 취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요. 로컬 중국인들과 같이 경쟁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차별을 합니다. 우리는 외노자예요. 외노자. 느낌이 확 오죠, 외노자. 네. 저도 외노자죠. 네, 외노자예요, 외노자. 당연히 차별이 있지요. 그 차별을 극복을 해야죠. 차별로 보지 말고 차별을 특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특혜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 위에서 당당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중국인들이 제일 부러워해야 된다. 한국인들을 너무 당당해요. 네, 한국 사람들 보세요. 일본, 중국 이렇게 폄하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중국에 넘어와서 중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국을 알면 알수록 너무 겁이 나요. 더 알면 중국을 어떻게 이기지? 이긴다는 표현은 이제는 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쟁을 할까? 내 자리를 어떻게 지킬까?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로 남아 있는데요. 중국인들에게 차별을 받는다. 그 차별이 역차별인지 아니면 특혜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별을 받았다. 어떤 차별인지 저도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어가 안 되니까 저한테는 쉽게 말해가지고 한국말로 표현할게요. 너 밥 먹었니? 옆에 앉아서 우리 이야기 들으니 좋니? 이 술 어때? 차별이죠. 중국이와 똑같이 대우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저를 배려해 준 거죠.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쁘다. 그럼 어떻게, 너 차별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일상상의 차별이 있고, 그러면 저 한국인인데 저 몰라. 이쪽 뭐 하겠어? 몰라.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매노자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중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들 문화를 좀 배우고 알게 되면 얘네들은 차별을 못 합니다. 왜? 다 아니까. 그리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들은 존중해 줍니다. 그 존중받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 난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극복해서 중국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배려받는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극복하는 방법 딱 하나요. 매일 공부하고 매일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실력이 어떤 실력이 있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멀티. 중국인은 멀티가 잘 안 됩니다. 시키는 것도 맞아요.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일부 부분이 있는데 대다수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시키는 것도 못한다고 보지 마시고, 자기들 업무 영역이 명확합니다. 그 이외에는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은행 창구가 바쁘죠? 한국도 중국도 바쁘면 한국 은행 창구 바쁘면 옆 창구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도와주질 않습니다. 자기 라인에 서 있으면 자기 라인만, 옆 창구가 아무리 바빠도 자기 일만 합니다.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저도 물어봤거든요. 야, 내 업무가 바쁜데 너 이쪽 창구 한가 하는데 내 거 왜 안 도와줘? 책임은 누가 지느냐? 바로 그걸 도와준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도와준 사람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어가 돼야 되고 중국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자기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스님은 중국어가 되지만 중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적응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저도 적응이 많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신스님도 좀 더 중국 문화를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해보면 아무래도 저보다 더 빨리 중국에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